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영주의 이제 선비촌이라는 곳에서 주식회사 예문관하고 선비촌이 영주시하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힐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요 정자에서 한 2시간 정도 명상, 힐링 명상과 이제 차를 같이 하면서 힐링 타임을 하는 거예요. 2시간이니까 좋겠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이런 정자 같은 데 있으면 올라와서 앉아 쉬었다 가고 싶고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이런 곳인데 이제 우리가 로망이 실현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쉬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명상이라는 힐링을 하는 시간도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명상은 이제 그 기본적인 자세와 이론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가 있어요. 멍 때리기. 여러분들 다 멍 때리기 잘 아시죠? 예, 멍 때리기는 누구든지 잘 알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면 좀 쉬어달라고 내 마음에서 내 뇌에서 신호가 올라와요.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오면 너무 힘들 때 잠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든가 또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 담배를 한 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잠깐 쉬어주면은 심신이 피로가 좀 회복되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지나가는 분들이구나. 내고 과잉 침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멍 때리기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너무나 복잡한 인간관계와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이 멍 때리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멍 때리기가 자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또 어떤 매여 있는 공간에서는 쉬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멍 때리기를 좀 너무 힘들 때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면 이게 좀 나쁜 쪽으로 악화되는 것을 이제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번아웃이라 그랬어요. 번아웃. 들어보셨어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전기가 전기 공급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전기가 탁 끊어지면은 그냥 작동이 멈추게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치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마음이나 몸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사람이 녹초가 돼서 그냥 무기력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심신의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큰 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멍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쉬어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 멍 때리기하고 명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멍 때리기는 휴식만 있어요. 쉼만 있다면 명상은 그런 쉼만 있는 게 아니라 휴식과 동시에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 그러니까 내 마음을 쉬면서도 집중하면서도 쉬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쉽게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몸은 이제 뭐 일이 많을 때 그럴 거고 또 정신적으로는 업무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은 피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또 괴로움이나 불안한 생각들이 이 생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워낙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이 뇌가 마음이 그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힘듦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쉬어주면은 우리 마음이 그 쉼을 통해 가지고
복잡하고 쓸데없는 불안한 생각들,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는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우울하고 불안한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 복잡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을,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은 쉬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원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안,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받는 생각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나 고통, 불안을 느끼면 그 고통, 불안, 스트레스에 내 마음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더 거기에 에너지를 더 공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고통을 받고 더 스트레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깊어지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되면서 그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에 내 마음이 착 달아붙어 가지고 나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스트레스와 우울하고 불안한 괴로운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비워지니까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호흡이나,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우리 전통 방법으로는 화두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화두라는 방법은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깊은 공부 방법이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초심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나 불안한 생각이 저절로 쉬어지는 그 방법을. 놀래. 선생님, 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불안, 외부의 어떤 그런 장애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내면이 이제 편안하고 고요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죠? 바람이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면은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스트레스나 불안한 생각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유발하는 문제를 내가 마음에 자꾸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놓아버리고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호흡에다 집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명상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명상하는 자세는 사실은 이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중만 잘 되면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그러나 초보자들이 명상을 처음에 익히고 단련하려면 그래도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면은 좀 더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앉아서 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이렇게 앉으면은 요걸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양반 자세라 그랬죠. 이제 요런 양반 자세를 앉는데, 요게 명상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반가부좌라 그래요. 이제 요가에서 나온 것인데 반가부좌인데, 이제 어떤 발이든 요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당겨서 집어넣고 반대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반대 X자로 꽈가지고 한 절반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앞, 뒤, 좌우로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가지고 몸이 바닥에 이제 밀착도를 많이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고 허리나 어깨나 목은 반듯하게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굽어지기가 쉽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 갈비뼈가 위장을 누르면 소화도 좋지 않고, 또 이게 등이 굽어지면요 이 기순환이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졸음도 금방 오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가슴을 이렇게 펴시는 자세로 업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맑아져요. 자, 요게 이제 반가부좌 자세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FM 자세를 하나 더 가르쳐 드릴 건데, 가부좌 자세가 있어요. 가부좌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경주에 가면 석굴암, 그 세계 문화유산 중에 석굴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세 있잖아요. 위풍당당하잖아요. 앉아 계신데도 막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는 모습, 그거에 이제 우리가 가부좌 자세라는 거고, 부처님이 깨달은 자세예요. 깨달은 자세.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반대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이렇게 X자로 꼬는 거예요. 꼬고 반대편 다리를 X자로 꽈서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양발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오, 선생님도, 야, 저 어머님은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시죠? 예, 아주, 야, 몸이 아주 유연하시네. 예, 잘하십니다. 예. 자, 이게 관절이 굳었거나 허벅지에 살이 많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잘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자세는 앉아 있으면요, 앉아서 졸아도 자도 넘어지지 않아요. 예, 구부러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공부하는 데는, 이제 명상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자세죠. 그리고 이 자세만 딱 되면 이제 몸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지압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는, 지압하는 그런 거니까 이 자세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이거는 좀 단련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되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이면 내가 나를 치유해 주니까 한 5분이라도 이런 자세에서 명상을 하면은 내가 심신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나 뭐 몸이 지치더라도 하루에 5분 정도만 이런 자세로 고요히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나를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이걸만 하면은 어떤 괴롭고 불안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반가부좌 해도 되고요. 또 평자라 해서 요 발을 그렇게 그냥 바닥에 다 이렇게 내려놔도 돼요. 요런 자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든 본인이 편안한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런 다음에 허리를 반듯하게 허리를 항상 반듯하게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좋으시. 가슴도 항상 이렇게 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은 보통 일반적인 자세는 요 손을 이렇게 겹쳐 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대서 무릎 위에 살짝 놓는, 그러니까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손을 그냥 살짝 걸쳐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깨를 한번 올렸다가 한번 툭 내려보세요. 예, 툭 내려버리면 힘이 빠져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몸과 손이나 목이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편안하게. 예, 예? 허리는 살짝 힘을 주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가 서죠. 요 이제 엉덩이, 예, 이렇게 힘을 살짝 이렇게 세워야 되죠. 예, 허리는 항상 요 엉덩이 위에 요 척추 있잖아요. 요걸 살짝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굽어지면은 졸음이 금방 오니까 정신이 이제 흐려집니다. 이렇게 차렷 자세하는 자세로 약간 아랫배와 등에는 힘을 약간 주되, 이 어깨나 손이나 목은 힘을 빼세요. 예, 힘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만약에 이제 이 손이 이제 이렇게 여름 같은데 땀이 채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번갈아, 손에 땀이 채면 요거 번갈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렇게 땀이 찰 경우에는 엄지를 살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무릎에 이렇게 살짝 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너무 더울 경우는 이렇게 놔도 좀 더 시원해집니다. 이게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안한 상태로 합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눈은 평상시처럼 뜨는 게 좋아요. 눈은 평상시처럼 뜨되 시선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이 자꾸 마음이 밖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명상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선은 바닥에 1m 앞 지점에
어떤 콩알 만한 지점을 하나 찍고 시선을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시선은. 자, 그런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선은 고정됐습니까? 자, 요런 상태에서 자, 호흡 집중 명상 하는 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호흡에 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숨을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거나 입으로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숨의 흐름에 내 마음을, 의식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숨의 흐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딴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딴 생각이 떠오르는 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딴 생각이네, 호흡을 놓쳤네 알아차리면은 다시 호흡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숨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숨의 흐름에 마음이 잘 집중이 되는가요? 쉽지 않죠? 막 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 이렇게 되면 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엉뚱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생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윤회하고 있어요. 이 생각들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생각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95%는 전부 쓸데없는 생각, 과거의 일, 미래의 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에 내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고, 미래에 내 생각이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흘려보내버려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놔버려야겠습니까? 놔야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과거는 흘려보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네, 중요합니다. 과거의 영광, 고통, 좋지 않는 기억, 좋은 추억 생각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어른들은 자꾸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젊게 살려면은 옛날 생각으로 살아야겠어요? 지금 생각으로 살아야겠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 지금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옛날 얘기하면은 그 옛날의 사고, 옛날의 체험 얘기로 현실을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 그래요. 꼰대 아셔요? 네. 꼰대 모르시는가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요즘 사람, 현대인들과 소통도 안 되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옛날 생각은 옛날의 것은 흘려버리고 지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젊은이들은 특히 요즘 이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또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취직이 될까,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그죠? 그거 불안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너무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한 생각이 내 미래를 결정해요, 안 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생각, 하는 일에다가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면 진심으로 전념을 해야 돼요. 전념. 어중간하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에요.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내서는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전념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만 전념을 해야지, 밥 먹으면서 공부 걱정하고 공부하면서 밥 먹는 거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에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미래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풀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도 말고 미래에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훈련이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생각, 미래의 불안이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걸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데 이게 억지로 안 버려지니까 호흡에다 집중하면은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차단, 멈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 미래의 불안을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고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전념이 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집중. 전념. 예,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느냐? 호흡에, 숨에 집중하면, 우리가 숨이 멈추면 뭐가 돼요? 죽어요. 송장이 돼요. 이 육신이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중요하죠. 숨은 나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나의 본성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오롯이 하나가 집중이 되면 여기서 이 집중된 상태에서 굉장히 위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명상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삼매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삼매. 우리가 독서삼매 같은 거 아시잖아요. 뭐 재밌는 소설책이나 무협지나 연애소설을 보면 하루 밤낮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요즘은 드라마가 그런가요? 예, 영화나 이런 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만은 왠지 시원하고 상쾌한 걸 체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삼매라 그래요. 그래서 명상이 잘 되면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편안해지면서도 고요하면서도 내 의식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렷또렷하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신통력이 나온다 그래요. 신통력이 뭔지 알아요? 저 천리밖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요즘 뭐 세간에 보면 점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도사도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대통령 내외가 그런 사람들인데 많이 공을 들였다 그러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인데 우리가 남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죠? 다른 사람 있는데 가서 내 운명을 왜 물어요? 내가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을 개발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 명상을 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런 삼매를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본래 갖추어 있는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고, 고요한 바탕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울과 같은 지혜가 나온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 통찰력,
예, 통찰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통찰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잘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도 밝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밝으면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우리 몸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 얼굴도 밝고 편안하죠. 여러분들 밝은 사람이 좋아요? 어두운 사람이 좋아요? 누구든지 밝은 사람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밝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어둡고 우울한 친구 만나면 어때요? 나도 힘들어지죠. 이게 바이러스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는 어떻든 간 상관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꽤 유명한 강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제가 아주 발품을 팔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배우신 명상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안내하는 것을 잘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서 여러분들의 명상에 체험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고요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밝은 지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는 사람은 얼굴도 생활이 밝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어떻습니까? 네, 별론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래요. 자, 웃자간 얘기고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와 관계 없습니다. 종교나 신분이나 나이와 관계 없어요. 이거는 명상이면 명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명상 강사를 만났다. 내가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이 명상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을 만났다. 들어보니까 의심이 없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것에 대한 질문. 별 문제 없죠?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멍 때리기 하고 명상하는 법을 안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멍 때리기는 휴식만 있는 거예요. 휴식만 있는 것인데 요 명상은 휴식도 있고 집중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휴식하는 것을 고요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고요함도 있고 집중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집중. 그래서 집중과 고요함이 하나가 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은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명상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원리와 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렸는데 하나를 제가 깜빡했어요. 뭐냐면 명상할 때 호흡하는 법이에요. 호흡하는 법. 그러니까 명상하는 법은 아까 숨에 집중하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니까 아는데 숨에 집중하되 이런 자세에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익히면 더 좋아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명상을 할 때는 뭐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공이나 단전호흡도 마찬가지인데 호흡을 할 때 배로 숨 쉬는 것을 우리가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복식호흡. 이제 배로 숨 쉬는 건 어떤 거냐면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배를 내미는 거예요. 예. 배가 너무 나와도 괜찮아요. 좀 배를 내밀어요. 배를 내밀고 숨을 내뱉을 때 배를 당기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를 들어 마실 때 심호흡을 하려면 배를 이렇게 내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숨을 내뱉을 때 배를 당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식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되죠? 자, 요렇게
이제 명상할 때 배로 숨 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1분을 했는데, 이제, 5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5분 생활 명상이라는 책도 내고, 5분 동안 명상을 생활하면, 매일매일 5분 동안 명상을 생활하면은 하루를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밝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440분인데 5분만 명상을 해도 하루를 굉장히 편안하게 밝게 살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명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저와 함께 5분 명상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몸을 좀 움직여서 몸을 좀 푸시고요. 자, 5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잘 집중이 되나요? 딴 생각도 하고, 왜? 우리가 평소에 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 다만 하루에 5분을 이제 생각날 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바쁘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루 중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세요. 예. 아침 7시 아니면 아침에 깨어났을 때 깨어나가지고 그 알람을 설정해두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5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셔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일 우리가 왜 세수하고 새끼 밥 먹고 단장을 양치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는 내가 몸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양치질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끔 여행 다녀주고 뭐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 만나가 수다 떨다가 또 스트레스 받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되 이제 5분 동안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면은 내 마음의 본성이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해요. 내 마음이 본래 고요하면서 본래 환하게 밝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오늘도 하늘에 지금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해가 떠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데 먹구름이 오락가락 하면서 가로막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구름이 가로막으면은 우리 마음도 본래 환하게 밝은데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잔뜩 있으면 내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꽉 깊게 먹구름이 들어온 사람은 우울해지고 또 그런 사람은 공황장애도 만나고 그게 심해지면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잡아야겠어요? 놔야겠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힘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만나면 그 생각에 놔버려야 돼요.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공간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간 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공간이라도 집착하는 마음, 생각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생각을 호흡에다 집중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똑같은 상황이라도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그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같이 해봅시다. 멈춤. 집중. 호흡에 집중하면은 생각이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멈춤과 집중의 원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는 생각이 멈추어져서 본래 편안함을 회복하는 거니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걸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처음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음으로 좋은 선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참 좋은 선물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선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는 일단 전반부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좋은 훌륭하신 차 선생님하고 차를 한잔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 갖고요. 다시 제가 한 뒤에 또 잠깐 뭐 누워서 참선하는 명상하는 법 이런 것도 걸으면서 명상하는 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속 호흡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게 조금 단련이 되고 수련이 되면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집중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집중의 대상이 숨이냐 또는 이제 여기 부석사 같은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참선할 때 화두라는 걸 들기도 해요. 화두. 네, 화두라는 거. 그래서 그걸 딱 집중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고요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프로들이 조금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방법을 잘 익혀가 해야 되니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호흡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하십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